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도 계속해서 육친론을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육친론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육친론 전체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육친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비하자는 비경겁재, 생하자는 인수편인, 아생자는 식신상관, 극하자는 편관정관, 아극자는 편재정제라 이런 그 개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사주에 적용되는지 이 시간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윤조의 육친론을 검색하셔서 계속해서 육친론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해서 20강의까지 이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 사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되는 뿌리와도 같고 줄기와도 같은 그 강의를 모두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 육친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사주팔자의 주인공인 나 자신 있죠. 일간. 그 일간을 나머지 8글자에서 그 일간 하나를 뺀 7글자의 관계를 다 섭렵해 주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의인화된 기법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10천근과 12지지가 의인화된 기법인 거죠. 그것으로 나와의 부모 형제 관계, 처자식 관계 또는 뭐 남편 관계 이런 혈연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명예의 관계, 대인 관계와도 같은 관계, 그런 의식주와 재산 이런 설정 등이 전부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육친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친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주의 기본 개념조차를 접근할 수가 없으니 되게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십신의 종류 또는 그것을 육친론, 십신, 십성, 뭐 육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말붙이기 나름일 거라고 했고요. 자, 여기 넘어가서 제가 어떻게 작용이 되나 보여드릴게요. 자, 비하자는 비경겁재라고 했어요.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비하자는 비경겁재인데 식신과 상관을 생해주고 편재와 정제를 극하는 존재입니다. 이 글씨만 보면 좀 어려울 거예요. 글씨는 빨리빨리 읽고 다른 도표로 넘어갈게요. 식신상관은요. 정제, 편재를 생해주고 편관과 정관을 극해줍니다. 편재 정제는 편관 정관을 생해주고 편인 정인을 극해줍니다. 편관 정관은 편인 정인을 생해주고 비경겁재를 극해줍니다. 편인 정인은 비경겁재를 생해주고 식신상관을 극해주는 원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뭐 무수한 글씨로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걸 통해서 빨리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도표로. 글씨 빼곡히 써있던 거랑 완전히 이제 다르게 도표로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비경겁재 뭐라 그랬어요? 비하자는 비경겁자로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목으로 놓고 봤을 때 간목과 을목이 있잖아요. 그죠? 간목과 을목이 있으면 얘네들이 같은 종류의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임목과 또 뭐가 있을까요? 묘목도 지지에서 임목과 묘목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도 다 한 쌍인 거예요. 체질이 좀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바로 비경겁재인데 이렇게 간목과 임목 있죠. 임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목일 경우에는요. 지지에서 임목이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아이들이 같은 플러스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때 비견이라 해요. 근데 묘목 있죠. 이렇게 묘목. 자, 이렇게 묘목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 묘목을 만나면 바로 누구죠? 겁재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끼리끼리 모였을 때 비하자는 비경겁재.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아생자라고 해요. 내가 생해주는 것들은 바로 식신상관이 있는데 자, 우리 오행의 그 법칙 기억나죠? 목화토금수. 자, 화를 놓고 봤을 때 목의 입장에서 화를 놓고 보았을 때 아생자, 목생화, 아생자, 나자를 써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병화와
정화가 있을 거예요. 병화와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병화는 플러스화고 정화는 마이너스화예요. 그러면 간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양목이었잖아요. 양목이 양목을 생해줬을 때는 식신이 되는 거고요. 양목이 음목을 생해줬을 때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도 꼭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비견겁제는 식신상관을 생해주고 식신상관은 편제정제를 생해주고 자, 이때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식신생제라는 말이 사주에서 꼭 필요해요. 자, 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다신역처럼 제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식신이 없으면요. 이 관계도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올 텐데 이게 얘한테 생을 해줄 수 없어서 이 재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재생관이란 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제 편제는요. 관을 도와주는데 이거 생각하면 돼요. 국회의원 나가려고 해요. 이 제가 말하는 의미 돈이 없이 국회의원 딱 나가서 관을 딱 얻을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든지 배워야 되듯이 또 이 관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관, 돈이 바로 관을 도와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관인상생, 자 여기 있어요. 이 단어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관인상생, 편관과 정관은 편인과 정인을 상생시켜주는 거예요. 인수편인을. 그러면 자, 나 돈도 얻었고 그 덕분에 명예도 얻었고 명예를 얻었는데 이제 또 다른 배움의 길, 인정받는 또 다른 배움의 길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나를 생해주더라. 이런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 역시 목, 화, 토, 금, 수 원리랑 똑같은데 그럼 자기 일간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금일주예요. 은근히 꽤 고집도 있겠죠. 이 경금일주에서 보았을 때는 양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생해주는 거 뭔가 볼게요. 나에게는 얘가 인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토가 인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생해주는 것은. 그거에 따라 달라요. 간목의 입장이냐 경금의 입장이냐 입장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아생자는 누구예요? 내가 생해주는 건 누굴까요? 자, 금이 금생수. 수가 바로 나에게는 식신상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해주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달라요. 이렇게 사주 적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행의 브리핑에 보면 누가 누구를 생해주는 것이고 그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작용되고 플러스가 됐을 땐 누구를 생해주고 또 어떤 게 편제 정제고 이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꼭 같이 봐주시고 대신 마지막 또 하나 예를 들면 무토생의 입장이라면 얘가 인수가 되는 거죠. 화가. 그죠? 화가 인수가 되고 무토생의 입장이라면 아생자는 누가 되면 금이 바로 아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생자는 누구예요? 식신상관이잖아요. 얘한테는. 그 관계도를 막 어떻게 빙빙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다 접목시킬 수 있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극을 한번 볼게요. 아까는 생만 보았잖아요. 조금 전에는. 자, 비견겁제가 간목의 입장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비견겁제가 아극자라예요. 내가 극해주는 존재는 편제 정제입니다. 아극자. 자, 또 나를 극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나를 극하는 것은 편관 정관이에요. 극하자. 자, 아극자와 극하자만 기억하면 극은 다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간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누구를 극해줄 수 있어요? 간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니까 무토와 기토를 극할 수 있는데 간목의 입장에서 플러스 목이니까 무토는 플러스니까 이때 무토가 바로 편제가 되는 거고 기토가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극하자는 볼게요. 자, 간목의 입장에 봤을 때 경금이 이게 글씨가 왜 이럴까요? 그냥 마우스야 말 좀 들어달라. 자, 편관이 바로
같은 극을 극해줬을 때 평간이 되는 거고, 자, 신금 있죠? 다른 극을 극해줬을 때 얘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극을 극해주니까 바로 얘가 정관이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경금일주라고. 경금일주에서 봤을 땐 나를 누가 극해줄까요? 화극금이에요. 나를 극해주는 애는 바로 화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병화라는 놈과 정화라는 애가 나한테는 편관과 정관이 돼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편관과 정관은 사실 남편 자리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또 육친론의 친척관계, 혈연관계, 여기서 따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극과 관계를 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일간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임수일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임수일주라면 그 임수일주는 누가 자기를 극해줘요? 토극수 얘가 바로 얘한테는 편관과 정관이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려도 다 다르게 적용되더라.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육친론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얘가 을목의 입장이에요. 음목이잖아요. 그죠? 음목의 입장에서 아생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생해주는 거 누구예요? 목생 화. 얘가 바로 나에겐 아생자인데요. 얘는 양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화자는 비경겁제, 아생자는 식신상관. 다 서로 다른 극이니까 상관이 되겠죠. 이렇게. 얘랑 똑같은 애 또 찾아볼까요? 비화자는 비경겁제 하는데 얘는 임목은 플러스 목, 묘목은 마이너스 목. 그러니까 같은 극을 같이 가진 아이들, 걔는 비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임목이 있다면 얘는 어떤 일주를 타고 난 거냐면 겁제 일주를 타고 난 거예요. 얘는 근데 같은 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견 일주를 타고 난 거예요. 월지를 한번 가볼까요? 자, 금이 목을 어떻게 해줘요? 금극목 해주죠. 금극목은 어떻다 그랬죠? 극하자는 편관, 정관. 근데 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유금, 신금과 유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에는. 근데 얘는 마이너스 금이란 말이에요. 같은 극이니까 바로 편관이 되는 거죠. 재밌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금이 있었다면, 지지에 신금이 있었다면 얘는 플러스 목이니까 정관을 가진 경우가 되겠죠. 됐어요, 이제? 자, 목이 토에 어떤 관계를 가져요? 아극자가 되죠. 내가 극해주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뭐죠? 아극자는 편재, 정재. 근데 무토는 플러스고 기토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극이니까 정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기토가 있었다면 얘는 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눈치껏 쫙 볼 수 있다면 그게 해석이 빨라질 수 있고요. 이제 수생목, 나를 생해주는 거 있죠? 아생자 아니고 생하자 이렇게 되겠죠. 나를 생해주는 거. 생하자는 편인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생하자가 나를 생해주는 존재니까 편인과 인수. 여기선 개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임수가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같은 마이너스끼리였다. 그랬더니 편인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얘는 플러스였으니까 만약에 플러스였다면 여기에 정인이 되겠죠. 임수라면. 자, 얘네 관계는 같고요. 자, 이렇게 같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네요. 해수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한번 볼게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끝나는데 자와해가 바로 뭐예요? 자와해가 수예요. 그죠? 자수는 원래 플러스였고 해수는 원래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그 극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자수가 마이너스 역할을 해주고 해수가 플러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했던 그 12지지론을 한번 꼭 봐주세요. 연조의 12지지론. 그러면 얘가 해가 플러스 역할을 해줘서 정인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관계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화와 오화도 같은 이치로 변환을 갖게 됩니다. 사화와 오화, 자수와 해수, 걔네들은 극이 바뀌어지는 원리까지 12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이제 대운에서 보는 것까지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대운에서 지금 기토대운, 이분은 기토대운에 살고 있어요. 그럼 기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편관대운에 살고 있는 거죠. 자, 대운에 무엇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얘는 그럼 뭐가 올까요? 식신상관이었을 거예요. 요 시기에. 식신과 축은 뭐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정제가 아니고 편제의 역할을 해줘요. 정화는 식신, 얘는 편제. 그럼 식신생제를 이루는 그 대운에 있었으니 그도 식신생제를 이루는 대운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겠죠. 지금 목화토금수 오행도 두루두루 잘 갖췄고 이때도 좋은 대운을 만나서 이분은 나름대로 벤처기업으로 33세 대운에 큰 역할을 했던 분으로 사주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이제 오행의 브리핑에 이어서 오행 사주 적용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 강의에 이어서 그 오행에서 사주가 어떻게 또 혈연 관계에 의미를 갖는지까지 같이 이어서 공부해 보세요. 제가 좋은 강의를 준비해 드릴게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